에, 오늘은 멘트를 바꾸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오늘은 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단어를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동영상을 하루에 한 번씩만 올리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오늘이 아니고 몇 시간 전 올리는 걸 올리고 또 다른 콘텐츠로 인사를 드리면 하루에 서너 번씩 영상을 새로 올리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니고 이 시간에 제가 먼저 오전 시간에는 제가 출간한 책을 본문 내용을 제가 읽는 장면을 소리내어 읽는 게 아니라 한 잔씩 구독하는 장면을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며칠 되었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요즘 들어 한참 우리나라가 좌판이 우판이 하는 논란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좌파라느니 우파라느니 이런 말들이 생긴 것은 유래가 있었던 건 분명한데, 우리 사회에서는 누가 좌파고 누가 우파니 이러한 논쟁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무슨 특정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러한 성향이 집중되는 성향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라든지 종교계에는 좌파가 없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우리나라에도 천주교 신부나 개신교 목사들 가운데에도 좌파가 많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영역이나에 따라서 좌파니 우파니 하는 부분도 이제 그렇게 분류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의사들 가운데에는 좌파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렇다고 대부분 우리나라 의료계의 종사자들이 전부 우파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대개가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의사들은 우파가 많은지 그러한 사연은 아마도 유교 당시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무슨 판이 이러한 논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제 때에는 이 의사들이 독립군들도 치료해주고 일본인들도 치료해주고 누구는 당시 구분하지 않고 우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 임무였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당시 의사들이 독립군을 치료했다고 일경에 체포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사 대상자니까 빨리 치료하라고 닥달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또 그 정반대의 사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뭐 일본인이라고 무작정 배척했던 것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6.25 때는 달랐습니다. 뭐 본 사이트에서 동영상에서 뭐 6.25 때 뭐 서울대병원에 대한 학살에 대해 올라온 영상이 있더군요. 뭐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서울대병원에서 일어난 일인데, 뭐 서울대병원이야 역사적으로 보면 구한말 때는 재중원으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일제 때는 뭐 경성의료원으로 했다. 해방 후에는 오늘날의 서울대병원으로 된 거, 그대로 간판만 바뀐 것뿐이죠. 아마도 그 서울대병원을 공격하는 경우는 바로 양키가 세웠던 병원이라고 치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뭐 물론 당시 언더우드에 의해 세운 병원인데, 물론 꼭 외국인 단독으로 세워진 건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당시 자선가가 협조를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또 한간에는 서울대병원이 일제 때 조선 총독부 병원이라고 해서 7일 병원이라고 매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른 별개라고 하더군요. 당시 경성 의료원은 거기 위치조차 다른 곳이었어요. 총독부 병원은 그냥 총독부 내에 위치했었으니까요. 하지만 경성의료원은 지금의 서울대 병원으로 해화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서울대학 이 캠퍼스가 그곳에 있었고 지금은 뭐 관악구로 이전했습니다만, 그때 이렇게 산하에 있던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들이 대부분 또 있어요. 좌파가 그렇게 의사들을 공격하는 원인 중에 하나 또한, 의사들은 대부분 자선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어린 시절에 저희 서울대 병원의 전신이었던 경성의료원에서 설립하면서 상당히 부자였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10살 때 6.25 때 완전히 외조부가 돌아가시면서 몰락했지만,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에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면, 정시 외할머니의 학창 시절의 사진을 예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진 속에 추궁기가 있었더라고요. 당시 추궁기도 당시 일제 강점기였으니까 얼마 나온 추궁기가 라디오 방송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으니까요. 당시 추궁기는 웬만한 도지사 월급보다도 비쌌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시 추궁기가 있었던 가정은 거의 권력자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당시 2.6.25 때 점령군들의 표적이 된 것은 당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피난은 갈 수가 있었지만 당시 외조부께서는 당시 부상자들과 국군 패장 전병들을 돌봐야 하므로 자신은 갈 수가 없다고 즉 나머지 가족들만 피난을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또 외조부께서는 해방 후에 정부가 수립되고 또 추진해야 했던 농지 개혁에 적극 동참해서 당시 80만 평대에 달하는 지분을 모두 사회와 그 가족들이 섬기던 교회에 동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이유로든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심리가 적용되어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사회에서는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그동안 메아리처럼 지나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